여러분, 비행기 탈 때마다 항상 듣는 그 안전 브리핑 있죠? 기내 압력이 낮아지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우리한테는 너무 익숙한 말이잖아요. 근데 기내 압력 상실이라는 게 도대체 뭐고, 만약 진짜 그런 일이 생기면 비행기 안에서는 또 우리 몸에서는 실제로 무슨 일이 벌어지는 걸까요? 자, 오늘 바로 그 얘기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요, 크게 5가지인데요. 먼저, 하늘 위에서 압력이 왜 우리 생명줄 같은 건지 알아볼 거고요. 그리고 그 압력을 잃게 되는 2가지 상황, 특히 모든 게 순식간에 변해버리는 급격한 감압의 순간을 아주 생생하게 들여다볼 겁니다. 그 다음엔 조종사들이 어떻게 우리를 안전하게 이끌어주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죠. 바로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섹션부터 시작해 볼까요? 하늘 위의 압력. 우선 제일 기본적인 질문부터 던져보죠. 비행기는 왜 애초에 압력을 인공적으로 만들어줘야만 할까요? 사실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비행하는 그 높은 하늘에는요, 우리가 숨 쉴 공기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비행기는 우리를 위해서 인공적인 환경, 그러니까 뭐랄까, 보이지 않는 공기방울 같은 걸 만들어서 그 안에 우리를 태우고 날아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실제로는 저기 35,000피트 상공을 날고 있어도 이 여압 시스템 덕분에 비행기 안은 우리가 아주 편안하게 숨 쉴 수 있는 고도, 보통 한 8,000피트 정도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이게 어느 정도냐면 우리나라 한라산 정상에 있는 거랑 비슷한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만약에 이 중요한 여압 시스템에 문제가 생긴다면 바로 감압 현상이 발생하는데요. 이게 또 나타나는 방식이 크게 2가지 아주 다른 얼굴을 하고 있습니다. 감압에는 2가지 종류가 있어요. 하나는 마치 문틈으로 바람 새듯이 압력이 아주 서서히 빠져나가는 점진적 감압이에요. 뭔가 이상한데? 하고 알아차리기 힘들 수도 있죠. 다른 하나는 창문이 깨지거나 하면서 압력이 폭발적으로 터져나가는 훨씬 극적인 급격한 감압입니다. 만약에 점진적 감압이 발생하면 승무원들은 당황하지 않아요. 다 훈련된 절차가 있거든요. 신속하게 조종실에 알리고 승객들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죠. 그리고 담요나 베개 같은 걸로 바람이 새는 곳을 막아보려고 시도하면서 상황을 계속 지켜봅니다. 모든 게 다 계획의 일부인 거죠. 자, 이제부터가 진짜입니다. 훨씬 더 갑작스럽고 훨씬 더 극적인 상황, 바로 급격한 감압이 일어나는 그 순간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때는 모든 게 정말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집니다. 이 숫자 14,000피트, 이건 꼭 기억해두세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비행기 안의 고도가 이 지점에 딱 도달하는 순간 비행기의 모든 자동 안전 시스템이 지금이야 하고 작동하는 그런 결정적인 기준점이거든요. 급격한 감압이 딱 발생하면요, 기내는 순식간에 혼돈에 빠집니다. 쾅 하는 폭발음과 함께 공기가 정말 맹렬하게 밖으로 빨려나가고요. 기온은 뚝 떨어지고 갑자기 안개가 자욱하게 낍니다. 고정되지 않은 물건들은 막 공중을 떠다니게 되죠. 그럼 그 순간 승객인 나는 뭘 느끼게 될까요? 일단 폐에서 공기가 훅 빠져나가는 느낌에 숨이 턱 막히고요. 귀는 정말 터질 것처럼 먹먹하고 아파옵니다. 갑자기 추워지고 또 배가 더부룩해지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바깥 압력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우리 몸속에 있던 공기가 부풀어 오르기 때문이에요. 이런 아수라장 속에서 승무원들은 뭘 할까요? 놀랍게도 이들의 행동은 딱 3가지, 아주 단순하고 명확합니다. 무조건 가장 가까운 산소 마스크를 쓰고 자리에 앉아서 몸을 꽉 붙잡고 서비스 카트가 굴러다니지 않게 딱 잡는 것. 수없이 반복 훈련한 그야말로 생명을 구하는 본능적인 반응이죠. 자, 이 정신없는 첫 충격이 지나고 나면 조종사들은 지체 없이 비행기를 급강하시킵니다. 우리가 숨 쉴 수 있는 안전한 고도로요. 이제 상황은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게 됩니다. 조종사들은 곧바로 비행기를 안전한 고도로 급강하시키고요. 비행기가 안정을 찾으면 이제 조종석에서 목소리가 들려올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 안내방송에 귀를 기울이는 게 가장 중요해요. 만약에 비행기가 내려온 고도가 아직 산소가 좀 필요한 높이다 싶으면 이런 방송이 나올 거예요. 승객들이 계속 안전하게 산소를 공급받게 하면서 승무원들은 이제 휴대용 산소통을 들고 다음 조치를 준비하라는 신호죠.
그리고 이제 충분히 낮은, 그러니까 우리가 마스크 없이도 편하게 숨 쉴 수 있는 고도까지 내려왔다. 그러면 이런 방송이 나오죠. 이 방송이 나오면 이제 승무원들이 본격적으로 승객들을 돌보고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안전한 고도에 도착했다고 끝이 아니에요. 이제 승무원들의 임무는 비상 대응에서 승객 관리 모드로 착 하고 전환됩니다. 먼저 동료들이 괜찮은지 확인하고 바로 승객들을 살피면서 필요한 응급처치를 하죠. 동시에 기내 시설들을 점검하고 파악된 모든 내용을 기장에게 보고합니다. 아주 체계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안전 시스템의 중심에 있는 승객, 바로 여러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정말 다행인 건요. 무슨 일이 터지면 여러분이 뭔가 하기도 전에 비행기가 알아서 다 해준다는 거예요. 갑자기 기내 조명이 환하게 켜지고 띵 소리랑 같이 안전벨트 사인이 들어오고 위에서 산소 마스크가 툭 떨어지죠. 심지어 안내방송까지 자동으로 나와요. 여러분을 지키기 위한 장치들이 이미 다 준비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정말 딱 한 가지, 가장 중요한 행동은 바로 이겁니다. 다른 사람을 돕기 전에 무조건 내 마스크부터 쓰는 거. 왜냐하면요, 그 높은 고도에서는 정신을 잃기까지 시간이 정말 몇 초밖에 안 될 수도 있거든요. 내가 먼저 산소를 마셔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침착하게 승무원의 지시를 따르는 것. 이게 바로 승객의 가장 단순하지만 가장 중요한 역할입니다. 오늘 우리는 감압이라는 어쩌면 조금 무서운 비상 상황을 들여다봤습니다. 승무원들의 훈련, 그리고 이 자동 시스템들, 이게 다 우리가 평소엔 잘 모르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를 지켜주는 보이지 않는 안전망 같은 거죠. 그렇다면 어쩌면 우리가 미처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안전장치들이 우리를 지켜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이 점을 생각하면 항공여행의 안전이라는 게 새삼 대단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